미국의 인플레 방지법, 유럽의 탄소 국경제도, 탄소 중립 달성 등으로 인해 최근 첨단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MTN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는 제1회 자원에너지 네트워크 포럼을 열고 깨끗한 글로벌 공급망으로 주목받고 있는 호주에 대한 투자 정보와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경제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 기자, 이번에 MTN에서 주최하는 자원에너지 네트워크 포럼, 이번에 처음 열린 행사였는데 어떤 행사였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최근 글로벌 경제 흐름을 보면요. 탄소 중립, 그리고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필수적인 게 하나가요. 바로 핵심 광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심 광물은요. 리튬, 니켈, 히토류 이런 광물들을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탄소 중립과 관련된 산업들이 주목받으면서 핵심 광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핵심 광물이요. 특정국에 이제 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편향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원 무기화가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되고 있어서 언제나 이렇게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언제나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이런 산업들의 생태계가 조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경제 안보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기존에 있었던 이런 핵심 광물 수입국 외에도 다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자원 부국도 물론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새로운 자원 부국을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나라로 바로 호주를 꼽았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광물을 다 캐면 밑에 새로운 광물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천연 광물의 보고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호주 시장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물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호주 시장의 장단점을 체계적으로 좀 알아보고 갈수록 커지는 이런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또 이와 관련된 실제 자본시장, 금융시장 등의 이런 성장성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첫 번째로 이런 자원에너지 네트워크 포럼의 후보지로 주인공으로 호주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의 주제 역시 이런 호주의 청정 글로벌 공급망을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요. 클린 GVC 코어 오스트레일리아로 정했습니다. 네, 방금도 호주에 대해서 좀 더 특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 국가로 호주로 선정한 이유가 좀 특별한 이유가 더 있나요? 네, 우리가 요즘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광물 중에 하나가 바로 리튬입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리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장량은 세계 2위고요. 생산량은 현재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호주보다는 아르헨티나, 칠레 이렇게 염호 중심의 이런 리튬 국가들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사실상 호주의 리튬이 굉장히 질도 좋고 양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좀 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런 리튬 또 니켈의 함유량도 되게 많고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4위 이런 매장량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 이런 산업들에서 필요한 광물들을 굉장히 딱 맞춤형으로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그리고 호주 하면 일단 한 대륙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넓은 영토, 그리고 대부분이 사막, 이렇게 좀 비어있는 땅, 사막하면 또 태양이 또 좋고요. 또 바람도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태양광, 풍력 이렇게 하면 또다시 신재생 에너지를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하기 굉장히 좋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에너지들의 발전 과정이나 성장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엔 항상 수소가 뒤따르고 있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 좋은 나라인 만큼 수소를 하기도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소 경제를 이끌기 위해 주요 핵심 파트너로 호주를 또 지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천연 광물,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 에너지로 주목하고 있는 수소의 생산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호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에
호주 하면 그래도 선진국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대부분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도상국에 많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하면 그래도 뭔가 정책적이나 환경 규제라든지 이런 데 좀 미비점이 있는데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인 만큼 이런 신뢰도에서도 이제 다른 개도국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금력 역시 우리가 전부 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개도국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 서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자본력이 굉장히 조금 나쁘지가 않거든요. 광물 에너지 채굴 산업에 220억 호주 달러를 이미 투자를 했습니다. 이는 한 2016년 100억 호주 달러랑 비교하면요, 거의 한 6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이거든요. 뭐 이런 대규모 자금 동원력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요, 호주라는 국가가 물론 이런 좀 굉장히 강한 환경 규제 이런 단점은 좀 있지만 풍부한 광물,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수소, 그다음에 믿을 만한 신뢰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구성해 본다면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호주와의 파트너십은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다방면으로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번 포럼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요, 주요 공급망 분야로 핵심 광물, 수소 경제 산업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호주가 필요하다는 거에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호주와의 협력 관계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이런 자원에너지 포럼, 자원에너지 네트워크 포럼이잖아요.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서로 관계를 구축해가는 건데 저희 이렇게 포럼에서 만나신 분들끼리 서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사업적인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포럼에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이 참석을 했었는데요. 실제 축사 등을 통해 양국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호주는 강대한 국토와 천연가스 기반의 수소 생산, 고갈가스전을 활용한 CCUS에서도 잠재력이 높은 국가입니다. 이제 양국은 천연가스, 철강석, 유연탄에서 핵심 강물, 청정수소, CCUS 등으로 협력 지평을 넓혀가야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자원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오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 세션에는요, 니콜 파사나 서호주 동부가 투자무역 국장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니콜 국장이요, 서호주의 광활한 영토를 얘기를 했습니다. 서호주가 250만 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굉장히 넓은 영토인 만큼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엄청난 양의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 250만 제곱킬로미터 안에 굉장히 많은 핵심 광물이 이제 묻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주, 서호주 정부에서 전부 다 개발을 하기에는 힘이 붙일 정도로 큰 겁니다. 이 때문에 기술력, 그다음에 산업의 수직 계열화가 좋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참여를 한다면요, 이런 호주의 광활한 영토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를 이제 낼 수 있다라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에너지 전환에 호주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호주 시장의 투자 가치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3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 1조 달러, 솔직히 감도 잘 안 오는 돈입니다. 1,300조 원이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 그러니까 2년치 예산이 한 방에 이제 나오는 건데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에너지 하면 석유, LNG와 같은 화석 연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호주 역시 이런 LNG를 중심으로 굉장히 화석 연료가 많고요. 현재 LNG 중심의 비싼 화석 연료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대명제에 가장 적응하기 위해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요, 태양력과 풍력을 대규모 스케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 인센티브를 노리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1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체 전력의 82%를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엄청난 목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한 2030년까지 20%가 조금 넘어가는데 뭐 이런 국토의 제약 뭐 이런 거 있겠지만 아무튼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82%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82%까지 높이려면 이 사이에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상당한 투자 기회가 무조건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 포럼에서 스테판 파니자 연방 자산관리 재생에너지 부문장이 또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호주의 금융 투자 기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스테판 부문장은 이게 발전 같은 경우가 호주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가는 대규모 자본도 자본이지만 호주 내에서는 이런 생산시설, 재생에너지 관련된 기자재 생산시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에 강한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와 무조건 협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태양광 회사도 있고요. 세계 최대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유망한 풍력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을 여러 번 해보는 이런 시스템 업체들도 있고요. 이렇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이런 부문에 좋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한국과 호주가 이런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협력을 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시너지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런 호주와 한국 기업의 그런 다양한 협력 사례들이 이번 포럼에서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네, 호주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연 많이 진출을 했을까? 그리고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호주가 우리나라와 어떤 경제적 관계가 많을까?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길고 역사가 깁니다. 호주와의 경제 협력이요. 호주에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꼽으라면요, 두 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와 고려아연인데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항제철 예전 제철소가 마련되기 전에 호주에서 철광석을 보내줄 정도로 인연이 좀 깊습니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포스코는 호주에 뭐 리튬도 개발을 하고요, 수소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역시 호주의 대규모 아연 재련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호주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호주에 아크에너지라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회사를 세워서요, 이런 재생에너지 그리고 수소에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럼에도 역시 고려아연의 류재길 호주 재생에너지 및 수소 담당 팀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호주에서 이제 금융과 기술 분야에 숙련된 근로자들이 많고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재생에너지가 있고 자원도 있고 자본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어느 정도의 지원 그리고 호주 정부의 지원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다 모이면요, 앞으로 호주에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엄청난 투자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려아연은 이미 퀸즐랜드주라는 곳에서 공장을 하나, 제가 자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썬메탈이라는 호주 고려아연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굉장히 큰 태양광 발전 단지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깨끗한 전기를 바탕으로요, 수소도 만들고 있는데 이 수소를 한국에 직접 가져와서 한국에 있는 고려아연 재련소에 사용한다라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생에너지 분야 외에도 또 다른 광물 관련 기업 협력 사례가 있나요? 네,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고려아연과 포스코가 투자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생에너지에 집중을 한다고 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광물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호주 필바라 미네랄이라는 광물 회사가 서로 합작을 해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서호주 필바라 지역에서 나오는 광산을 가져와서 광양에 있는 이런 공장에서 그 리튬을 가공을 해서 수산화 리튬을 만든다라는 건데요. 이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요, 포스코 홀딩스가 82%, 호주 필바라사가 1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말 정도에
정식 운영을 목표로 지금 현재 건설 중이고 있는데요. 이 공장의 목표는요, 연간 4만 3천 톤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한번 사업 담당자의 말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지 면적은 한 6만 톤 정도, 6만 평 정도 되고요. 뭐 그 기술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총 2개의 공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1과 플랜트 2로 되어 있는데 1공장은 이제 상용화 공정이고 2공장은 이제 포스코가 자체적으로 만든 포스코형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이제 생산하게 될 제품은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이 되겠는데요. 총 캐파시티는 4만 3천 톤 정도 되고요. 4만 3천 톤이면 전기차 1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수산화 리튬 공장이요, 본격적인 생산을 하려면 아마 내년 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범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통해서 광양 1공장이 2023년 2월, 2공장은 올해 10월 말 이렇게 준공이 되고 대량 생산에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 전에 이제 램프업이라고 해서 이제 몸풀기 이런 과정을 거치면요, 아마 내년 말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대량의 수산화 리튬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자원에너지 네트워크 포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포럼은요, 호주의 천연 자원과 청정 에너지를 집중 조명을 해서요, 우리의 경제 안보를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드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에게도요, 이런 새로운 여러 가지 호주의 가능성과 여러 리튬,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기회를 소개를 하면서요, 앞으로 다가올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제공을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입장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이 핵심 광물을 많이 필요로 하고 수소도 앞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분야에서 안정적인 수요처로 조명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호주가 그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나라와 멀면 멀고 가까우면 또 가깝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위치, 그다음에 호주가 가지고 있는 광물과 에너지로서의 그런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조업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지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협력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이런 자원이나 에너지에서 시작되는 협력 관계가 더욱더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호주와 우리나라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 사회 구조를 또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호주나 우리나라나 이런 첨단 산업의 국제 글로벌 공급망에서도 안정을 더욱더 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뭐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첨단 산업을 조금 더 탄탄하게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으로도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이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국 경제인들의 신뢰와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나아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이 더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상호 보완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 산업 발전에 윈윈 전략으로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부의 여면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